빛나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늘 같은 착각을 한다. 그들은 완벽하다고. 하지만 완벽은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이다. 단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소문만 있어도 왕관은 금이 가고 박수는 사라진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이 가장 많이 팔린다. 화려했던 이미지가 무너질 때 대중은 놀라면서도 기다린다. 추락을.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추락과 생존의 이름들을 다시 펼쳐본다. 티오피욱 오영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왕관을 쓰고 환호를 받으며 미소 짓던 오영은 1989년 그녀는 단순한 미스 코리아가 아니었다. 그 시대가 필요로 했던 완벽한 얼굴, 완벽한 몸매, 완벽한 이미지의 결정체였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따라다녔고 모든 광고가 그녀를 원했다. 그녀의 등장은 곧 상품이었다. 웃음이 팔렸고 눈빛이 팔렸고 그녀의 모든 이미지는 대중의 소비재가 됐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마치 왕관이 떨어지는 순간을 슬로모션으로 보여주듯 한 통의 파일이 세상에 흘러나왔다. 그 파일은 악의적인 손에 의해 복제되고 유포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인터넷도 제대로 없는 시대였지만 소문은 케이블보다 빠르게 광고보다 강력하게 퍼졌다. 오영은은 그 소문과 싸워야 했다. 촬영장에서는 여전히 미소를 지어야 했고 기자 앞에서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카메라는 보여주지 않았다. 대중은 이상했다. 그녀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도덕의 잣대를 들고 나왔다. 완벽한 이미지를 소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균열이 보이자마자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흠을 찾기 위해 기다린 사람처럼 재빨리 돌을 던졌다. 마치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하는 미스 코리아라는 캐릭터가 배신한 것처럼.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싸움은 길었고 피곤했고 잔인했다. 한때 대중의 시선을 즐겼던 여성은 이제 대중의 시선을 피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인터뷰는 줄어들었고 광고는 사라졌고 오영은이라는 이름 앞에는 더 이상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사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아이러니는 거기서 끝이 아니다. 당연히 그녀는 잘못한 것이 없었다. 그 파일은 그녀가 퍼뜨린 것도 아니고 그녀가 선택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대중은 그 사실을 이해하기보다 그래도 뭔가 잘못했겠지라는 상상을 더 좋아했다. 그 상상은 가십이 되었고 가십은 기사 제목이 되었고 기사 제목은 그녀의 인생을 규정했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이름이 언급될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떠올린다. 마치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단 하나의 파일로 요약될 수 있다는 듯.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건은 그녀를 지워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한국 연예계 스캔들의 초기 상징으로 만들었다. 대중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이미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이 얼마나 고독하게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오영은의 이야기는 완벽의 시대가 만든 비극이다. 왕관이 만들어낸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의 잔혹함. 그녀는 단지 왕관을 썼을 뿐이었다. 그 죄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왕관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그녀를 떠난 것이 바로 그 왕관이었다. 티오피오 윤채은. 윤채은이라는 이름은 한때 우아함과 세련됨의 대명사였다. 어떤 조명 아래에서도 빛났고 어떤 행사에서도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가 등장하면 기자들은 자동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대중은 그녀의 미소를 사랑했고 브랜드는 그녀의 이미지를 돈으로 환산했다. 그녀는 그야말로 성공한 이미지였다. 하지만 한국 연예계에서 이미지는 늘 보호막이 아니라 때때로 가장 약한 부분이 된다. 조금만 균열이 생겨도 사람들은 금이 간 부분만 확대해서 본다. 그리고 윤채은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왔다. 아주 사적인 감정과 선택이 공공의 재판대 위에 올라간 순간이었다. 언론이 붙인 단어는 단순했다. 외도, 배신, 금지된 사랑.
자극적인 제목은 클릭수를 올렸고 그 클릭수는 기사 수를 늘렸다. 사실관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였다. 그리고 윤채은은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야기는 늘 그렇게 시작된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녀가 언니의 남편과 가까워졌다더라. 그 속삭임은 금방 소문이 되었고 소문은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그리고 헤드라인은 그녀의 인생을 규정해버렸다. 윤채은은 침묵으로 대응했다. 그 침묵은 고개를 숙인 사과였을까? 아니면 무의미한 소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자존심이었을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대중은 그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였다.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소비되는 공간, 그것이 연예계였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그녀의 연기나 활동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한때 그녀를 사랑했던 팬조차 그녀의 이미지가 흔들리자 갑자기 도덕주의자가 되었다. 그들은 기사 댓글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적었고 마치 자신들은 평생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분노했다. 언론은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가십은 스토리로, 스토리는 드라마로, 드라마는 거의 판결문처럼 다뤄졌다. 그러나 정작 법정은 없었다. 판사도 없었다. 단지 여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론은 무자비했다. 윤채은은 외출을 더 조심하게 되었다. 행사에서 미소를 지어도 그 미소 뒤에는 피로가 깔려 있었다. 사진 기자들은 그녀를 찍었고 대중은 그 사진을 확대해서 해석했다. 눈빛이 다르다. 예전 같지 않다. 마치 전문가인 양 표정 하나하나를 분석했다. 하지만 결론은 단순했다. 그녀는 사람이다. 실수할 수 있고 순간의 감정에 흔들릴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예인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완벽해야 한다. 완벽하지 않으면 그 완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돌을 던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큰 스캔들에 정신을 빼앗겼다. 언론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았고 대중은 다른 논란에 분노했다. 윤채은의 이름은 더 이상 헤드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오히려 그 조용함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누군가는 묻는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그러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가 얼마나 소비될 수 있는가였다. 연예계는 냉정하다. 이미지로 시작해 이미지로 끝난다. 윤채은의 인생도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더 단단해 보였다. 스캔들이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스캔들은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이야기였다. 티오피사 이미숙. 이미숙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완성된 배우라는 상징과 함께 불렸다. 화려한 외모, 뛰어난 연기력, 그리고 스크린을 사로잡는 존재감. 그녀가 등장하면 분위기는 달라졌다. 카메라는 그녀에게 집중했고 관객은 그녀를 기억했다. 연기 경력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한국 연예계에서는 늘 그렇듯 빛나는 이름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다. 관객이 알지 못하는 무대 뒤의 이야기, 그녀의 경력과는 상관없지만 대중이 가장 열광했던 바로 그 이야기. 소문은 작게 시작됐다. 사적인 관계에 대한 단 한 줄의 속삭임. 그러나 그 속삭임은 곧 폭풍이 되었다. 언론이 그 이야기를 붙잡았을 때 이미숙은 더 이상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논란의 중심이었다. 연기력은 사라졌고 작품은 사라졌고 오직 사건만 남았다. 사람들은 작품보다 루머를 더 잘 기억했다. 가십은 기억되기 쉽고 예술은 잊히기 쉽다.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문장들이 오갔다. 주장은 부딪혔다.
인터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기사는 제목으로만 소비됐다. 대중은 재판 과정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결과를 원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숙은 강했다.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다. 법적 대응을 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싸움이 그녀를 더욱 대중의 관심 속으로 밀어넣었다. 조용히 잊히는 것이 오히려 더 평화로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숙은 그렇게 사라질 인물이 아니었다.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그녀의 커리어보다 더 큰 소리로 들렸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수십 년의 연기보다 몇 달의 논란을 더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녀는 작품이 아닌 소문으로 평가받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역설적인 부분이었다. 연예계는 냉정했다. 노력, 재능, 경력은 논란 앞에서는 갑자기 힘을 잃는다. 대중은 도덕적 기준을 들고 나왔고 그 기준은 늘 한 방향으로만 향했다. 그들이 비판하는 대상에게만 정작 그 기준을 들이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마모되었다. 새로운 스캔들이 등장했고 언론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았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다시 작품을 보기 시작했다. 스크린 속 그녀는 여전히 강렬했다. 논란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결국 연기였다. 이미숙의 이야기는 질문을 던진다. 연예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사생활은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는가? 대중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 정답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논란은 사라져도 작품은 남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녀의 이름을 검색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건을 찾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찾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균형은 달라졌다. 이미숙의 경력은 여전히 견고했고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스토리였다. T.O.P.3 옥소리. 옥소리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린다. 화려했던 배우의 미소, 그리고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깊은 균열. 그녀는 스크린에서 수많은 감정을 연기했지만 정작 가장 극적인 드라마는 스크린 밖에서 펼쳐졌다. 한때 그녀는 로맨틱 코미디의 여주인공이었고 청순함과 우아함의 상징이었다. 광고, 인터뷰, 레드카펫,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스타라는 단어가 붙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 단어는 논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순식간이었다. 결혼, 갈등, 오해, 폭로. 대중이 좋아하는 요소는 모두 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작품보다 개인사를 더 열심히 소비했다. 마치 그녀의 인생이 끝없는 시즌제 드라마인 것처럼 모든 장면을 확대해서 읽고 모든 표정을 해석했다. 법정은 그 드라마의 절정이었다. 서류가 오갔고 주장이 부딪혔다. 변호사들이 말을 했고 언론이 제목을 뽑았다. 대중은 재판 과정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결과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감정적으로 소비되었다. 옥소리는 한동안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났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소문을 불러왔다. 사람들은 숨는다 잘못이 있다라는 단순한 계산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의 사생활을 가장 크게 비판한 사람들조차 그녀의 작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오직 스캔들만 기억했다. 그녀가 무엇을 연기했는지, 어떤 영화에서 뛰어났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얼마나 자극적이냐였다. 대중은 잔인했다. 그들은 그녀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집중했다. 배우라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 유명하면 책임이 있다. 그 말은 쉽게 들리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새로운 스캔들이 등장했고 언론은 다른 먹잇감을 찾아 나섰다. 옥소리의 이름은 더 이상 첫 페이지에 없었다. 사람들은 잊었다. 아주 쉽게. 그러나 그 잊힘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았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나는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시간이 담겨 있었다. 실명과 감정, 시선과 오해 속에서 그녀는 결국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야 했다. 지금의 옥소리는 예전과 다르다.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다. 스캔들은 지나갔다. 그리고 그 스캔들은 그녀를 정의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스캔들은 그녀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를 보여준다. 연예계는 기억하지 않는다. 대중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서지 않는 것도 이제는 그녀의 선택이다. 옥소리의 이야기는 화려함의 이면을 보여준다. 무대 위에 밝은 조명, 그리고 그 조명이 꺼졌을 때 남겨지는 어둠. 완벽함은 최면처럼 매혹적이지만 완벽을 강요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된다. 그녀는 그 무기를 견디고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다. T.O.P. 이 완벽한 척 완벽하게 망한 남자 한도윤. 한도윤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아직도 잠시 멈춘다. 완벽한 얼굴, 완벽한 몸, 완벽한 매너. 화면 속에서 그는 언제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몸소 증명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광고, 드라마, 예능, 심지어 패션까지 그는 모든 분야에서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다. 그리고 대중은 믿었다. 저 사람은 적어도 실수하지 않겠지. 사람들은 얼마나 순진한가.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이야말로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이 되었다. 그의 추락은 조용하지 않았다. 폭발적이었다. 마치 긴장감 넘치는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언론은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완벽남, 완벽하게 추락하다. 대중은 첫날엔 충격, 둘째 날엔 분노, 셋째 날엔 즐거움에 가까운 호기심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누구보다 정직하게 반응한다. 특히 남이 무너질 때는 더더욱. 그의 잘못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모범생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너무 단단하게, 너무 완벽하게. 그래서 작은 금이 생기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졌다. 문제는 그가 감추려 했던 것들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이다. 사생활, 계약, 관계, 거짓된 미소까지. 종합 세트였다. 그가 쌓아 올린 성은 실은 모래였다. 해변 한가운데 세워진 위태롭고 아름다운 모래성. 그리고 파도는 늘 제때 찾아온다. 그는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말한 진실은 누구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미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캠코더, 문자 메시지, 녹취록, 목격담. 이 시대는 은밀함보다 기록이 강하다. 그리고 기록은 누구보다 잔인하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몰락 이후 오히려 팬이 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완벽한 사람보다 망가진 사람에게 더 끌린다. 저 사람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구나. 이 깨달음은 친근함을 낳는다. 비극이 곧 인기다. 이것이 연예계 생태계의 기묘한 진실이다. 현재 그는 조용히 살아가는 척한다. SNS는 잠시 멈췄고 기자회견도 없으며 공식적으로는 자숙 중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다. 그는 조용히 복귀의 타이밍을 보고 있다. 완벽한 재기를 위한 완벽한 각도, 완벽한 조명, 완벽한 눈물 한 방울까지 계산하며. 그리고 그날이 오면 대중은 또다시 박수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잊는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사랑한다. 한도윤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거울이다. 완벽함을 가장하고 실패를 감추고 결국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 그가 다시 무대 위에 설 때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돌아왔구나. 역시 멋지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이미 콘텐츠가 되었기 때문이다. TOP1 사생활은 파도, 이미지는 모래성 윤세라. 윤세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한 시대 동안 그녀는 모든 화면의 중심에 있었다. 광고판, 드라마, 뷰티 프로그램, 심지어 공항 패션까지. 어디에 서 있든 빛은 그녀를 따라다녔다. 기자들은 늘 이렇게 제목을 썼다. 완벽한 여신의 일상, 오늘도 빛난다. 하지만 여신도 발밑이 미끄러질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미끄러짐은 조용하지 않았다. 아름다움은 늘 비싸게 치러진다. 처음엔 작은 소문이었다. 약간 거칠다더라. 성격이 예민하다더라. 연예계에서 흔히 떠도는 이야기.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완벽하게 꾸며진 그녀의 이미지가 너무 단단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균열이 나면 틈새로 바람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바람은 결국 폭풍이 된다. 그 폭풍은 어느 날 정확히 도착했다.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 누군가는 실수로 올렸다고 했고 누군가는 일부러 올렸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의도보다 이미 노출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완벽한 이미지 뒤에 조금은 거친 모습, 솔직한 표정, 마치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사람.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기자들은 즐거움에 빠졌다. 그녀는 처음엔 침묵했다. 사생활이니까. 그 말은 어느 정도 맞았다. 사생활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유명인의 사생활은 바다 같다. 고요한 척하지만 파도는 늘 그 아래에서 출렁인다. 언제든 무대를 덮을 수 있을 만큼.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녀의 과거 연애, 비밀스러운 모임, 술자리의 분위기, 그리고 그녀가 했다는 말들. 일부는 사실이었고 일부는 소문이었다. 그러나 연예계에서는 사실과 소문이 거의 같은 속도로 작동한다. 때론 소문이 더 빠르고 더 재밌고 더 오래간다. 재미있는 점은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지 회복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좋아요와 댓글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브랜드는 슬쩍 연락을 재개했다. 대중은 잔인하지만 또한 망각의 천재들이다. 어제의 분노는 오늘의 호기심이 되고 내일의 응원이 된다. 윤세라는 지금 더 조심스럽다. 카메라 앞에서는 한층 더 차분해졌고 인터뷰에서는 완벽한 문장을 쓴다. 한 단어도 흔들림 없이. 도도하지만 온화한 표정, 냉정하지만 친절한 웃음. 사람들은 다시 그녀를 좋아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완벽함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벽해 보이려는 노력을 사랑한다. 그녀의 복귀는 성공적이었다. 드라마는 시청률을 기록했고 광고는 다시 그녀의 얼굴로 도배되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다시 빛난다. 그러나 그 빛은 이전과 조금 다르다. 이제 그 빛은 깨졌다가 다시 붙여진 유리처럼 어딘가 더 깊고 더 인간적이다. 사람들은 속삭인다. 그녀는 한 번 무너졌지만 그래도 멋지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게 더 매력적이지 않아. 완벽함은 지루하지만 균열은 흥미롭다. 윤세라는 오늘도 미소 짓는다. 조명 아래에서, 카메라 앞에서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다. 그 아름다움은 비밀과 상처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다린다. 다음 장면, 다음 에피소드, 다음 논란을. 이들의 이름은 한때 박수와 환호 속에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사람들에게서 놀라움과 비난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장면은 모두 똑같이 화려했다. 추락은 조용하지 않았다. 속삭임, 기사, 댓글 그리고 끝없는 호기심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무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잊는다. 누가 무너졌는지, 누가 사라졌는지. 다만 기억하는 건 단 하나, 그 순간이 얼마나 짜릿했는가 하는 감정뿐이다. 완벽함은 잠시였고 논란은 길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버티는 자와 끝내 살아남은 자였다. 조명이 꺼진 후에도 그들은 다시 무대에 섰고 혹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숨을 쉬었다. 빛과 그림자, 승리와 실패가 섞인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웃고 놀라고 또 기다린다. 다음 장면을, 다음 박수를, 그리고 어쩌면 다음 추락을.